안녕하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난번에 한번 그 주민총회 조합, 창립총회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때 그 이야기한 것들 뒤이어서 또 이제 세부 내용들 몇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관, 제가 그 이제 정관을 이게 이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제 부천시인데 서울시 뭐 어디에서 사용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창립총회를 주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정관 내용에 보면은 이제 부천시인데 무슨 서울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 중에 그 문구에 부천시 거인데 서울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천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제 부천시청이지 그 부청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뭐 부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끼워 넣기 한 게 설계사무소를 그냥 그 정관 통과시키면서 거기다 같이 끼워 넣어 가지고 확정을 지어버린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시행사까지도 거기가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정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몰아서 한다는 거를 갖다가 같이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게 그 추진이 하는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똑똑하고 잘 아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했다면 되게 이제 그 안 좋은 거죠, 이게.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니까 이 재건축, 재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행을 임시로 진행하고 있는, 그쪽 그 사업자 측의 사람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거의 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그때 그러고 나서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했었죠.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주최 측이 들고 나온 그 잘못된 내용들 그게 그대로다가 그럼 표결로 하자 그래가지고 더 표결해가지고 이 찬성 통과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이 총회 하던 날, 창립 총회 하던 날 변호사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속기사도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 주민 조합원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배포한 그 정관 및 그날 안건 내용 책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자꾸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발목 잡고 또 다시 그 창립총회를 또 다시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시간 기회 비용을 많이 상실하는 것 같아서 좀 수정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인드면서도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저와 같이 또 이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실무적으로다가 그 조합을 운영하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조합원들이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좀 싸게 해서 분담금을 적게 낼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분들이 제 이 강의 내용을 중간에 꺼버리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면은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특정 쪽을 제가 지지하거나 겨냥하거나 그런 거 없고, 저는 거기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 임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 비토하는 비토 세력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로 이거를 하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해서 이게 2019년 11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한 1년도 안 된 거죠. 한 6개월 전에 이제 수정돼 가지고 나온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뭐 1조에서부터 총칙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시공자 선정 요게 대한 게 20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조 부분만 발췌했어요.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이 시공사 선정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이게 다 돈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사실 이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거 있었네 이러고 찾아가지고 자료 찾고 공부하고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그런 거니까 조합원 되시는 분들 특히 그 서명 결의서 내신 분들 있죠. 우편으로다가 찬성한다고 주최 측에 모든 거 찬성한다고 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힘을 입어서 주최 측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만 가지고 간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사업자 선정 방식이라든가 공사에서 도급제 방식이나 확정 지분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만에 하나라도 나쁜 쪽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당신들 하는데 찬성 쪽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명 결의서를 갖다가 다 주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다가 생선가게에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지키라고 준 고양이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정관 내용들을 이제 봤는데, 정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조합 임원들 선출 안건, 그 다음에 설계 영역을 설계사에게 주는 안건, 그 다음에 시행사도 설계사가 데리고 온 거기다 주는 쪽으로의 안건 해가지고 그날 뭉뚱그려 서 다 통과가 되어 버렸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 보면은 설계 비용이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싼데 뭐 설계사님들 몫이니까 그 몫은 누가 과연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지 무슨지 그림 도면이라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도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하면서 그분들이 가져온 도면 하나도 없었고 진짜 뭐 막 그대로다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통과된 건 사실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저는 빨리 가는 게 좋아서 저도 찬성한 사람이니까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쭉 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 20조에 보면은 시공자의 선정 등 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요거는 이제 그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합원들. 시행하는 경우 뭐 몇 조에 따라 주민 합의체를 신고한 후 주민 합의체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민 합의체라는 게 그 주민 재건축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주민 합의체라는 게. 그래서 주민 합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조합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고 그냥 이래서 이거 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계약하는 거 수의계약이라 하죠.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수익성이 없어서 건축 시공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없이 이 조합 또는 합의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 수의계약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요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만이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갔어요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정관 자체가 그날 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갖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게 뭐냐면은 조합원이 100명 이하 그죠? 100명 이하인 그 주민 합의체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데 정관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 역시도 이게 실무 경험을 하고 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제가 저도 알게 된 거고 일반인들이 실무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거 몰라서 그냥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날 이거 주도한 그 주도 세력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돼 가지고 여기 계약까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비싸든 싸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싸게 되면 어때요? 비싸면은 비싸다고 말 못하는 게 조합원들이 이미 서명 결의서에다가 다 내버렸기 때문에 이 번복하기 힘들어요. 총회에서 물론 그거를 번복할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그 조합동의서에 찬성이라고 다 내놓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오지도 않고 그 인원이 절반이 넘어가니까 총회에서 이게 걸러지질 않아요. 걸러지질 않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 물이 이제 그 나쁘게 되면은 썩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조합을 하는 임원 이런 분들이 깨끗한 분들이 돼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 가는 건데 이게 뭐 떡고물 있는 곳에 항상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게 이제 우리 주변에 다반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항상 불안정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100 조합원 세대가 100명 이하인 세대에는 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큰 건축 건설업체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그만 데서 들어오거든요. 3군, 4군 이런 데가 들어오니까 그런 데는 들어오면은 무조건 확정 지분제로 들어와요. 도급제 그러면은 조합 임원들을 설득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확정 지분제로 만들어 들어오고 이 확정 지분제는 딱 얼마에 하기로 정하였으면은 그것만큼 받고 나머지 남는 거는 다 시행시공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그 잉여주택 예를 들어서 한 뭐 70세대가 조합원인데 뭐 한 100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데 이 일반 분양이 분양성이 좋아가지고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은 확정 지분제로 가는 거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이건 도급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만약에 이게 분양도 잘 안 되고 뭐 좀 불안정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확정 지분제로 가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주로 그 확정 지분제는 대기업체에서 주로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도급제는 대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확정 지분제는 3, 4군 조그만 업체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황상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조그만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진짜 조합 임원 뭐 이런 분들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무지한 분들을 그때그때마다 교육시켜가면서 자기들 구미에 맞게 끌고 간다면은 결국은 이분들한테 나중에 내가 떡 줄게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길들여진다면은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전체 조합원들한테 정말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분담금 상승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그나 이런 데에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 허튼 짓들은 거의 안 일어날 거예요. 보면 돈은 정상적으로 딱딱 지급이 되고 거기서 1천 한 푼 못 되는데 확정 지분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서 건축 면적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그 먹거리를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분담금 늘어나거나 말거나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랑 한 통속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정관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 어렵게 온 설립 총회에서 이렇게 조합이 설립 동의까지 난 걸 갖다가 망가뜨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 임원들하고 이제 승부수를 두는 거죠. 이거 진짜 이 내용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 총회에 붙여가지고 조합 가는 거는 그대로 가되 설계사무소 설계하고 설계도 경쟁 붙여서 가장 누가 좋은지 한번 총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유인물 보내고 우편물도 보내고 이거 하고 두 번째로다 시공사 선정도 누가 가장
저 시행사, 시행사도 누가 가장 싸게 하고 잘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자유 경쟁 입찰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다 들어본 다음에 하고 조금 늦더라도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떠지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또 이거 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은 또 비토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빨리 진행하는데 방해만 받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나서진 않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계속 소스를 줘가면서 그분이 하게끔 도와줄 수 있겠는데 그날 그 봤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사람한테 이런 자료가 들어가면 진짜 이 조합 무산되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분들이거든요. 어떻게든지 무산시켜가지고 자기가 한 자리 꿰차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그 진짜 그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이 무산돼가지고 표류해가지고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천 쪽에도 그런 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잘못된 거를 시정하면서 힘을 싣고 제가 여기 방송을 떠들어대는 이유가 여기 서면 동의서에다가 백지로다가 그 주최 측에서 찬성적으로 모든 걸 찬성한다고 위임하신 분들 제발 좀 관심 좀 가지시고 날라오면 그게 뭔지 확인해보고 조합에 전화도 걸어보시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여기 조합에서 그 진구 동의하신 분들 80%가 넘어간 분들 전화번호를 제가 요청할 거예요. 조합원 자격으로.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시청에다가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가지고 시청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그 취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해가지고 받아서 그분들하고 통화해가지고 현재 이러는 분들이 잘하면 무조건 밀어줘야 되고 이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안 할 적에는 짚고 넘어가서 우리 공동 이익이 위해받고 이제 손해 보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게끔 잘 해야 되는 걸 한번 설득하는 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 같은 거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법조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소규모 이제 여기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주합 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그 발당국에 있는 쪽에는 정관에 이 할 수 있는 요거를 그 사람들이 끼워 넣어서 이 법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견제할 수 있는 건 그 정관을 다 들여다 보니까 아까 뭐 서울시 얘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이 임원 측하고 가서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저랑 해서 이 설계사하고 시행사를 자유 경쟁으로 한다는 거를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분양성이 좋으니까 보급제로 간다는 거 그거를 임원님들이 다 같이 좋다고 해서 동의해 준다면은 제가 이거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든지 같이 가서 빨리 가는 것 쪽으로 하고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통과된 건데 하고서 막무가내로 이거 물어붙인다로는 저는 이 내막이 있다고 의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 부천시청에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집어가지고 다시 총회를 치러서 조합을 다시 찾고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거 바로 잡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여기 제 강의 들으시면서 내용 보시는 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 보고 배워서 이런 게 왔을 적에 이게 있는지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시라고 이거 형해드리는 거고 뭐 지금 이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일상적인 그 평범한 얘기들 하는 그런 것들은 실무적인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그 일반 저분들이 보고서 뭐 하나 건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역시도 초창기에 제가 이 강의한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요거 하는 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요걸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나왔어요. 제 18조 해가지고 시공자에 선정해가지고 그 보니 좀 전에 그 제가 말한 게 20정이거든요. 20조 2항 그 내용이거든요. 20조 2항 단서 및 같은 조항 제 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해가지고 그 대통령령이라는 거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토지 등의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을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쪽에는 뭐 70 몇 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정관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시공자 선정까지도 여기서 지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다가 지금 일반인들이, 그 조합원들이, 그 백지 동의하신 분들, 서명 결의하신 분들이 여기다 다 내용도 모르고 찬성해서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부천 지역에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3군 업체들이 저기 평당 건축비가 한 480에서 한 5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건축비가.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여기 이쪽에는 보니까 서울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서울 쪽에서 들어왔는데 부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 쪽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건축비를 평당 막 600 얼마를 만들어서 밀어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막을 길 없어요. 분담금 왕창 올라가가지고 다 해니까 중간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일 거고, 이거 못 막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가 올까봐 제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오늘 떠들어야 되는 얘기가, 이미 여기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게 조합 설립이. 근데 절차상의 하자가 워낙 많이 눈에 띄니까 이거 임원 측에 가서 이거 다시 개장합시다, 이거 다 경쟁 입찰로 가자, 정관 고치자. 그렇게 되면은 먼저 당신들 저기 임원 뽑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설립 우리 추인하는 거고, 제가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지만, 만약에 이거 정관에 들어간 거 해가지고 조합에서 이런 내용은 고치지 않고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만 고쳐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은 부천시청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제가 안 하더라도,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니까 제 얼굴 다 팔렸겠죠. 팔렸는데 그래도 저는 제 이익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제가 직결된 것 때문에 그냥 안 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시 뽑는 거 원치 않아요. 다시 뽑으면은 무척 오래가. 이 또 조합 설립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온갖 잡음이 나와가지고 진짜 득보다 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원들은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가서 조합원 가되, 잘못된 부분만 수정 하면서 가는 쪽으로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말했지만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제 동영상 보고 요 내용을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서로 링크 시킬 테니까, 제 이 동영상 끝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그 댓글이나 아니면 거기다가 링크한 주소 따라가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설명 잘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누가 내 집을 짓는 거를 누가 할 것인가를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에다가 거기다 내가 찬성표를 던져놓는 거,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그걸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날 변호사 나와 있었고 속기사 나와 있어서 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절차상의 하자가 뭐 있는지 찾아가지고 이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합을 무효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런 마음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나도 손해봐요. 빨리 못 가니까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이거를 저 심도 있게 봐가지고 조합하고 빅 딜을 하려고 그래. 딜을 한번 해서 조합 그대로 인정해줘서 최대한 밀어드릴 테니까, 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정관 고쳐가지고 다시 총회해서 고쳐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여기에서 이제 그 부연 설명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연 설명 나온 것들은,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도 보면은 이게 무슨 일반 경쟁 입찰까지는 알겠는데, 제한 경쟁 입찰 또는 지명 경쟁 입찰 중 택할 거 이런데, 이게 지명 경쟁이 뭐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법조항은 나와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빨리 가는 게 좋아가 다 동의하다 보니까 이걸 해서 저도 요번에 이걸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대상을 합동 설명회 개최할 거 이런 거 내는데, 이런 거 지금 다 여기 생략됐거든요. 그래서 요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건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다가 한 군데를 몰아주기를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절차상의 하자의 문서에 보니까 꽤 많이 발견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할까 그러거든요. 자, 다시 이제 20조 와가지고 이제 나와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 개발자를 여기 나와죠. 지정 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 아까 이제 지정 개발자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죠? 이제 뭔지 잘 모르겠는데지만, 이게
지정개발자 그러면은 LH 주택공사한테 지정개발을 의뢰한다든가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공사한테 시행을 의뢰한다든가 또는 신탁회사에다가 시행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정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조합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조합이 이 지정 시행자가 이게 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조합이 해산되면은 조합장 이런 사람들 뭔가 뭐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조합이 해산되니까 이거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절충안으로 그럼 조합 그냥 형식적 기구로 놔두고서 관여시킬 테니까 조합 가면서 지정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LH나 경기도시공사나 또는 이제 신탁회사에서 이제 이거 지정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지정이 상당히 이게 유리하고 좋은데 조합은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이 자기들 주도권을 줄 리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신탁이나 LH나 서울은 이제 뭐 SH공사도 있겠죠. 그리고 LH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경기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 있고, 또는 신탁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줘야 된다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 제가 보니까요. 역시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선수들한테는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당할 수가 없다는 그걸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공자를 뭐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상에 따라 뭐 대통령으로 경쟁입찰 수익 여기다 또 나오네요, 그죠? 대통령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익에 해가지고 2회 이상 경쟁에 유찰된 경우에 수익계약까지 할 수 되는데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경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계약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내용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그러니까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전체 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요게 이제 정관에 포함이 되게 되면 정관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쪽에서는 정관에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쪽하고 이제 같이 가서 해서 그래 당신들 여태까지 수고해 왔기 때문에 최대한 당신들이 하게끔 우리도 힘을 써줄 테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 얘기 보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경쟁해서 한번 당신들 밀어주는 좀 한번 가보자. 이거를 한번 제의하려는데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뭐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이거 관철시켜야 되는 건데 전 제 일이 있고 저는 이게 짬짬이 그냥 제 관심거리가 돼서 이런 거지 유튜버가 이게 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구독자가 몇 명이 들어오든 몇 명이 생기든 좀 관심도 없거든요. 그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참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하여튼 뭐 여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 하는데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몰라. 봐도 모르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뭐 다 봐도 뭐 3분의 2 나오고 4분의 3 나오는데 이게 4분의 3인지 3분의 2인지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하냐고 일반인들이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네 보니까 뭐 시행을 위하여 주택토지공사 등이 아닌 자를 선정해서 공동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시용자 보시증 보증을 위하여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게 나오는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때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요. 이거 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 설명해서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제 동영상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거 찾아보시고 내 동네에서 혹시 이렇게 서면 동의서 결의서가 와가지고 내가 동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찬성 반대까지 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 내용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한테 물어보세요. 정관 한번 읽어보시고 정관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 읽어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 전화로 물어보실 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화기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 꼭 하시고 물어보세요. 그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아마 발뺌할 겁니다. 대답 못 할 겁니다. 그거 이렇게 올바르게 안 할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 재산 확실하게 지키는 거. 제가 오늘 이거 뭐 한 가지 그냥 가볍게 한 가지만 짚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런 거 건드리는데 하면 어떨 겁니다. 이게 왜냐면 알아도 유튜브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제 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챙겨가시라고 정보를 공개해 드리는 거지,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되고 틀렸다는 내용 아니니까 그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절대로 그 공격하고 위해서 이런 거 하니까, 그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신다면 진짜 나중에 칭송 듣고 충분하게 사례도 해줘야 돼요. 이분들한테 일 잘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비방하거나 편을 들려고 한 거 아니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얘기 하려다 제가 좀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혼자서 막 떠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하고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지? 뭐 하나 또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뭐 제가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이렇게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 중인데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해가지고 제가 올린 그 법조문만이라도 잘 보시고 그거 가지고 질문해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엉터리로다가 통과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찬성을 보내되 얘기 듣고 수정된 거 확인한 다음에 찬성표를 보내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 방송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일어난 사람들은 최대한 밀어드려야 되지만, 혹시 흑심 품고 나쁜 마음먹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거 못하게 하고, 참 저거구나. 제가 하려다 말한 거에 그 확정 지분제하고 도급제인데, 아무튼 작게 하는 데에는 큰 업체가 안 들어오고 큰 업체가 아닌 곳은 확정 지분제를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3군 업체, 4군 업체 이렇게 조그만 그 시공사가 들어오면은 도급제로 안 해요.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확정 지분제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확정 지분제가 남는 게 원칙적으로 도급제보다 못하기 때문에 회피를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3군, 4군 업체에서는 그거를 고집한다는 거는 3군 업체가 조합하고 모종의 좀 이렇게 1억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기가 확정 지분제가 훨씬 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확정 지분제를 따라 가지고 그분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절대 그런 의도 없거든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상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이 동네, 그러니까 부천 지역의 웬만한 그런 조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마 거의 다가 확정 지분제로 3, 4군 업체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거기만이라도 어떻게든지 도급제로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여튼 그 일 추진하신 분들, 특히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뭐 자기들 보상 차원에서 뭐 불리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참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단 내가 올바르고 결백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나중에 제가 다른 분들 선동해서라도 저 수고원분들한테 우리 박수 쳐드리고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 저는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건데, 도급제, 뭐 확정지분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튼 그 시행을 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설계 도면을 그리는 설계사 사무소가 있고, 재건축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징구서, 동의서 뭐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뭐 하는 그런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사 중에서 이제 허가를 낸 업체는 이제 뭐 정비사업 뭐 이렇게 업체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온 거 같고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시행만 해주고 작은 돈 받아가고 하는, 사실 이런 그 시행사가 올바른데 일 잘하는데 만나면 훨씬 싸고 면허로가 없으니까 싸거든요. 그리고 알차게 빨 수가 있는 건데,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이제 오픈되다 보니까 모든 자격 조건 같은 거 다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좋은 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떤 그 모험을 하거나 저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다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알짜배기 빼먹을 수 있는 유리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집행부에서 뭔가 좀 흑심을 품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 못 들어오고 줄 거 다 주고 그러고서도 분담금이 올라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시행하는 분들 여기 부천 지역에서 이제 작죠. 규모가 작은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이런 분들 만나보면 이 시행하는 분들도 각자 이제 그 도급제 시공 방식과 그다음에 또 도급제가 아니고 확정 지분제 시행 방식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그 시행하는 분들도 장점 단점을 다 써놓고 조합원들이 확정 지분제가 유리합니다. 이런 유도 비슷한 그런 문구들을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야 자기들도 편하니까. 그래서 진짜 확정 지분제는 그 일을 추진하는 그 임원이나 조합원 이런 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지식도 많고 잘한다면은 도급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확정 지분제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 쪽에 제가 하는 곳에 조합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은 정말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될 만큼 기본적인 그 부분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업무가 지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이거 참, 제가 제 일도 많은데 여기 이렇게 막 나서고 싶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맘 놓고 떠들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도 척지지 않는 대화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잘못한 게 10밖에 안 되는데 90을 다른 걸 싸들고 와서 나만 모르고 딴 데 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은 거기에 당할 자가 없거든요. 저는 누가 나 공격하면 제가 그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남한테 척대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 일 같은 거에 대해서도 표면에 나서서 그러진 않고 뜻이 있는 분들한테 정보 제공해서 다르게 기고하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취하는 이득은 공동 이득이잖아요. 조합원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공동 이득. 그게 뭔가요? 예, 우리가 진짜 경쟁력 있는 업체 불러들여 가지고 분담금 공사비가 저렴하면은 그만큼 분담금 줄어들면 내가 이득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이득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저 역시도 이게 끝까지 제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모르겠어요. 이게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래도 진행되는 조합이 자꾸 이제 딜레이가 돼가지고 주춤주춤해서 시기를 놓치고 잘못해가지고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이 제가 이 말한 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가지고 판 깨기 허러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 이거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꼭 이렇게 보내주신 유인물 있죠. 그 책자 같은 거 정관 같은 거 보내준 거 요 부분 잘 한번 보시고 보시고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담당자하고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녹음하셔가지고 찬성 반대 보내셔서 함부로 못하게끔 특히 외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거 사놓으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다 백지르다가 위임장 던져주거든요. 그쪽에다가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맞는데 분담금 올라가가지고 손해볼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중복 반복된 얘기들 몇 마디 했는데 일단 참고하셔서 하고 제 블로그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주택조합에서 가로주택 정비조합에서 조금이라도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거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 몰라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